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중화요리 전문점 중국집이 어제와 오늘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뉴욕 한인회와 한인이민사박물관에 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일부 주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의혹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차량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중화요리 전문점 중국집이 어제와 오늘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뉴욕 한인회와 한인이민사박물관에 기부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식당을 찾아 뜻깊은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위한 기부 행렬에 퀸즈 베이사이드 중국집이 동참했습니다. 중국집 장래환 사장은 그동안 한인들의 성원으로 사업이 크게 성장했고 이번에 처녀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해 동포 사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후손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아도 좋을 수 있는 제 생각에 뜻깊은 일이지 않은가 싶어서 거기다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제가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회장님 흔쾌히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기금 모금 행사 소식에 한인 사회도 화답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빈자리가 없이 식당의 홀이 가득 찼습니다. 주변 지역에 사는 한인들은 물론이고 기금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다는 한인들도 상당수입니다. 한인단체 활동을 통해 잘 알려진 한인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중국집 사장님 차녀가 이번에 하버드 조기 입학을 했답니다. 그래서 장 사장님께서 그 기쁜 마음을 우리 한인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상의를 하셔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물관과 한인의 운영기금 마련을 좀 부탁을 드렸고, 어제와 오늘 판매된 수익금은 전액 뉴욕 한인회에 기부되어 한인회와 이민사 박물관 발전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행 금지 해제가 관측되기도 했지만 최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연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은 자국민이 북한 당국의 체포 및 장기 억류될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무부 장관이 도중에 취소 또는 연장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말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6.12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미국인 장기 억류자 3명 석방 등 북미 화해 무드를 타고 여행 금지 조치가 시한 만료와 함께 해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 등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정부는 북한 제재의 일환인 이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선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형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일부 주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 재판 계류 건수는 캘리포니아가 14만여 건으로 가장 많으며 적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메릴랜드주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는 74만 6,049건을 기록했다고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 평가정보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시인 2017년 1월보다 38%나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조지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버지니아, 뉴욕, 일리노이, 텍사스 등 10개 주에서 추방 재판 건수가 다른 주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는 이들 10개 주의 법원에서 추방 재판 5건 중 4건이 다뤄지고 있다며 적체 현상이 일부 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메릴랜드주로 지난 7월 말 현재 33,384건으로 2016년 10월에 비해 96%나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매사추세츠주와 조지아주의 추방 재판 적체 건수가 각각 76%와 67%를 기록해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추방 재판 계류 건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7월 말 기준 14만 건 이상이 기록돼 2016년 10월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도 추방 재판 계류 건수 증가율이 각각 41%와 45%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재판 건수는 총 71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주가 87건, 뉴저지주와 뉴욕주가 각각 82건과 58건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의혹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개인 평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 소송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모든 학생은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하버드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들을 고의적으로 차별해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하버드 대학이 입학 전형 심사 요건으로 삼고 있는 개인 평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Student for Fair Admissions는 하버드 대학의 입학 전형이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대학 내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과거 10년 동안 성적만을 기준으로 선발할 경우 전체 합격자 중 아시안 비율이 43%로 증가한다는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입학 사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며 그 도구로 개인 평점이 사용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개인 평점은 막연하고 모호해 인종에 대한 편견이 개인 평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Student for Fair Admissions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하버드 대학은 법무부 발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가 원고 측 입장을 지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하버드 대학은 아시안 지원자 차별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Student for Fair Admissions는 지난 2014년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정식 재판이 오는 10월 15일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하버드대 측은 최근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차량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오늘부터 시작된 노동절 연휴에 최소 50마일 이상 여행에 나서는 차량 대수가 4,2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와 독립기념일에 여행에 나선 차량 대수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5%가량 늘어난 4,150만 대와 4,690만 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시간이 가장 트래픽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금요일에 휴가를 내거나 퇴근 직후 바로 여행지나 목적지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측은 장거리 운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일 이른 아침인 5시에서 7시 사이에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교통은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붐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휴 기간 가스 가격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현재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2달러 85센트로 4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갤런당 43센트나 높은 가격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절 연휴와 더불어 전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약 10센트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량이 늘어나는 연휴에 가격을 소폭 올리는 행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번 가격 상승은 9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로 원유 수입이 중단될 경우 10월과 11월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화 주택들의 개보수에 따른 임대료 인상 조항을 없애는 대신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개보수 공사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바누엘 주 하원의원은 렌트 안정화 주택들이 개보수할 경우 연간 최대 6%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없애는 대신 주택 개보수 공사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 집주인의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집주인들이 주택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갈수록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렌트 안정위원회와 대다수 집주인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 공제 혜택만으로 건물주가 개보수 공사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주택시설은 더욱 낙후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도시명 전차 브루클린 퀸즈 커넥터 BQX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도시명 전차가 오는 2029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발표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계획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브루클린 퀸즈 커넥터 BQX 프로그램에 대한 2년간의 타당성 연구를 완료하고 도심형 전차를 오는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7억 3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BQX는 총 11마일로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이스트리버 강변을 따라 브루클린 파까지 이어지며 거리에 레일을 깔아 도심형 전차로 운행됩니다. 또 도심형 전차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헌터스 포인트, 그린 포인트, 윌리엄스버그, 덤보, 다운타운 레드훅, 고아너스 등 26개 지역으로 연결되며 시간당 12마일의 속도로 운행되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매 5분씩,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는 매 20분마다 운행됩니다. 뉴욕시는 올해 말부터 환경평가를 시작해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2029년쯤 완공할 계획입니다. 첫 사업 발표 당시보다 5년 정도 늦춰진 것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BQX가 완공될 경우 3천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완공 첫 해 하루 약 5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4월 연방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BQX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계획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후가 여전히 사용자의 이메일을 스캔해 수집한 데이터를 광고주들에게 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등 다른 IT 업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의 자회사로 야후를 소유한 오스는 2억 개가 넘는 야후 계정의 편지함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광고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4억 명이 쓰는 가장 인기 있는 이메일 서비스 업체인 구글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 이메일 스캔을 중단했으며 한 메일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메일 정보를 광고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후는 업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야후의 이메일 데이터 판매 관행은 10년이 넘었으며 점차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에서 데이터 등을 담당하는 덕 샤프 부사장은 야후 이메일 스캔 대상이 이용자의 보관함에 있는 소매업체 등의 홍보 메일로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CEO에 취임하면서 막대한 스탁 옵션을 약속받은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최근 스탁 옵션으로 받은 56만 주의 절반을 매각해 $5,78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팀 쿡 CEO는 지난주 최근 시세로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56만 주의 스탁 옵션을 받고 그중 26만 5,160주를 주당 216달러 96센트에서 218달러 54센트의 가격에 처분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애플이 스탁 옵션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나머지 29만 4,840주는 6,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팀 쿡 CEO는 지난 2011년 8월 투병 중인 공동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CEO에 취임하면서 막대한 스탁 옵션 혜택을 약속받았고 당초에는 정기적으로 CEO에 대한 보상 성격의 스탁 옵션을 받게 돼 있었지만 주주들의 압력에 따라 스탁 옵션 책정 시 성과도 함께 반영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56만 주 가운데 28만 주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과 비교한 애플의 실적을 반영해 부여된 것입니다. 팀 쿡 CEO의 총 재산은 6억에서 7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팀 쿡 CEO는 지난 2015년 생전에 그의 모든 재산을 자선 활동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도시에서 주류 판매 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한인사회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인업주들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치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우선 한인타운 주류업계 측은 이번 결정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매번 항상 저희 마감할 때마다 저희 끝났으니까 가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님보다 더 있길 원하고. 일단은 술을 팔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2시간이 더. 그러니까 뭐 가게 매출도 도움도 되고 일하는 직원들도 시간당 팁도 더 벌어갈 거고 그러면 뭐 사람들 주머니도 그래 한 푼이라도 들어가니까 소비도 조금 더 늘어날 테고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또 외국인들을 끌어모아 한인타운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Like about 4 a.m. or 5 a.m. You eat dinner at 8 or 10 p.m. So maybe you drink and relax while be late. So we think 4 a.m. is good time for store to close. 반면 경제도 중요하지만 치안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음주가 이어지면 고성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각종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류 판매 시간을 오전 2시에서 4시로 연장하게 되면은 어떤 그 타운의 범죄 발생 건수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 또는 교통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봐서 People tend to get a little more irresponsible, and so I could see how it could affect other people's safety, and so it could be a problem. 이에 따라 주류 판매 시간 연장에 따른 보다 강화된 당국의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류 판매 연장 도입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며 주 당국은 LA시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웨스트 헐리우드 등 9개 도시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LA 국제공항에 역대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국은 오늘부터 5일 동안 LAX를 찾는 여행객들이 113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절 연휴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5%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국은 이어 노동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일이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붐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가 10,000번째 회원 가입 축하 행사를 열고 10,000번째 회원에게 상품권과 기념패를 증정했습니다. 10,000번째 회원 가입은 설립 이후 22년 4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1996년 5월 1일 설립 이후 3년여 만에 가입 회원 1,000명을 돌파한 상조회는 이후 뉴욕 일원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상조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뉴욕시 성추행 방지 조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조례는 모든 사업체에 성추행 사례와 신고하는 방법 등이 담긴 성추행 방지 관련 공지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성해 반드시 포스터로 부착해야 합니다. 또 각 사업체는 직원 수에 관계없이 성차별 관련 규정을 모든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특히 1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는 성추행 방지 교육을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흔히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 BSE가 발견됐습니다. 농무부는 BSE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은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소해면상뇌증과는 달리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정 개체만 발생해 다른 개체가 감염돼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의 신생 공립중학교 MS379가 5일 새학기 시작과 함께 옛 세인트 피델리스 스쿨 부지에 개교합니다. 전교생 규모는 507명으로 올해는 우선 6학년만 입학이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7학년과 8학년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는 21개 교실, 독서실, 미술실, 과학실, 음악실, 도서관, 체육관 등이 갖춰져 있으며 해양생물자원 등 환경 관련 연구기회도 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흐리고 지나가는 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영상 21도. 일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에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노동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